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페인 선거 게임입니다. 바로바로 심 1회전. 스페인의 정치제에 대해서 잠시 알고 들어갑시다. 일단 스페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입헌 군주국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원수, 즉 스페인의 국왕 현재 펠리페 6세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통일과 영속성을 상징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기관의 정기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으며 상징적인 권한을 갖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영국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치체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양원제, 즉 하원, 상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하원 350석, 상원 266석입니다. 총리는 하원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의 신임은 필요 없나? 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원의회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상원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원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원이 통과한 법안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를 하원이 다수결로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 보시죠. DLC를 구매해야 일반 선거 및 지역 선거가 열리기에 저는 지방의회 선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빌바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바르셀로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념이 있네요. 좌파, 자유주의자, 독립주의자 등 많이 있는데 저는 영석인 A로 시작하는 저 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카리스마와 관리에 추가 능력치를 줬고 컨닝은 0으로 내렸으며 웅변수는 그대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봅시다. 1번 어그레시브 익스펜션, 포퓰리스트 성향, 2번 인스티튜셔널, 중도주의 성향, 3번 서바이버, 테크노라트, 기술관료 성향인데 저는 이번에도 포퓰리스트가 되어 스페인에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골라주고요.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오피스에서 해주고요. 자, 첫 번째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신가요? A. 내 지역 출신인 것만큼 스페인답게. B. 우리 지역이 먼저, 그 다음이 나머지. C. 세계 시민. 저는 일단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B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으로 통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합을 모색하시겠습니까? A. 의석수가 아니라 정책이 달려있습니다. B. 나는 절대 우파 또는 좌파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C. 우리는 협정을 맺으러 온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일단 군소정당이고 하니 일단 저는 연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A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역사적 기억, 과거사를 다루시겠습니까? A. 아돌포 수아레스, 민주화 이행기. B. 지역 역사적 인물. C. 혁명적 지도자. 저는 일단 지역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B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이 집권한다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A.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부족. B. 비효율적인 자원관리. C. 가치와 전통의 상실. 저는 지역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지역 예산을 따오겠다는 의미로 A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지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A. 모든 마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B.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C. 지방도로 개선. 저는 지방을 개선해야 저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C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방금 기자회견으로 0.7%포인트가 올라갔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를 봅시다. 상황은 소통 실수네요. 설명으로는 대변인의 발언이 불쾌하게 해석되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지를 봅시다. 1번 즉시 바로잡고 사과하기. 2번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대응하기. 3번 대변인의 입을 막고 넘어가기. 일단 포퓰리스트가 될 건데 제 생각에 포퓰리스트 같은 사람들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봅시다. 상황은 상징물 논란. 설명으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징물을 사용했다가 대중이나 언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봅시다. 1번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2번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대응하기. 3번 제스처 처리하고 논란을 종결하기. 저는 일단 제스처 처리하기는 일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면 보는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소신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 번 더 뻔뻔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2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 봅시다. 이번 상황은 곤란한 사진 논란이네요. 과거 행사에서 논란이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까요? 1번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일로 치부하기. 2번 관계를 부인하고 역공하기. 3번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 제 생각에 이번에도 뻔뻔하게 나가야 해요. 나는 진짜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하면서 누군지 모르는 척을 해야 합니다. 알던 모르던 일단 모르는 척을 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지 당이 살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임타임 속보 여론조사라고 하네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경쟁 정당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선택지입니다. 1번 데이터를 수용하고 업무에 매진하기, 2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 3번 더 좋은 내부 여론조사 흘리기. 일단 수용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적대 언론에서 저를 흔들기 위해 흘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3번은 저도 똑같이 하면 더러운 인간이 되니까 2번으로 갑시다. 저건 조작되었으며 제 지도력은 건재하다는 뜻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캠페인 프로세스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질문은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시겠습니까? 1번 4년에 걸쳐 예산을 10% 증액하고 의료 인력을 15,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습니다. 2번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1유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을 최적화하겠습니다. 3번 공공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는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포퓰리스트이기에 일단 예상 증액을 외치고 의료 인력 증원을 남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은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무리하네요. 일단은 선택지부터 봅시다. 1번 여론조사가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투표하죠. 우리는 선거 당일 승리해서 누가 웃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2번 우리는 도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확실한 공약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3번 그 질문은 무리합니다.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작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요. 너무 무례해요, 이 기자는 말이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네요, 이 자리에서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귀하의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자금 의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무례하네요. 선거 캠페인 브리핑하는 곳인데 이상한 의혹 들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선택지입니다. 1번 우리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단호히 부인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은 우리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기획한 흑색 선전입니다. 3번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제인 일자리, 의료,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상대 정당들의 방해 공작일 뿐입니다. 이건 흑색 선전이에요. 저는 2번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자와 함께 내보내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네요.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가요? 라네요. 선택지 1번 우리의 계획에는 조세 탈루를 줄이고 공공지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것입니다. 2번 우리 정책이 창출하는 경제 성장으로 재원이 스스로 충전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적자는 없을 것입니다. 3번 일부 조치는 기존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다운 질문이 왔군요. 일단 공약이 뭡니까? 빌공짜의 공약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추가적인 적자는 없다고 블로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와 비슷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지들을 골라주고요. 자, 드디어 고대하던 선거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몇 석을 가져갈까요? 설마 불명예스럽게 0석은 아니겠죠? 오호! 2석! 드디어 원내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축제입니다, 축제! 원외 정당에서 원내 정당까지! 야하! 보이십니까 여러분? 원내 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치를 보니까 우리는 중도쯤에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포퓰리스트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퓰리스트로서 일단은 세월을 좀 흘려보냅시다. 세월을. 자, 또 선거 시즌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올라갑니다. 의석이 안 늘어났더라. 이건 조금 심각하네요. 연정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효! 합당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군소정당에서 중소정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2석에서 6석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또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우리 당은 몇 석을 가져갈 것일까요?
또다시 6석이네요. 의석을 또 유지만 했는데 이럴 땐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로 합당입니다. 합당을 해서 의석을 늘리면 되죠. 이로써 우리는 10석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선거 시즌이고요. 과연 3당 합당한 저희를 이기실 수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저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어라라? 한석 어디 갔어? 이럴 땐 뭐라고요, 여러분들? 합당 시간! 즐거운 합당 시간이에요. 이로써 우파들이 합치셨으며 20석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시민들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았던 저희 당에도 위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선거에서 의석을 유지하거나 잃기만 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개혁은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